오늘은 제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부귀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많고 큰 부와 거부와 그리고 재벌이 되었다고 하도 손이 없으면은 그 집안은 망한 겁니다. 왜? 그 재산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인물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자식이 없으면 그건 그 집안은 끝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 왕권 시대에는 손이 없으면 이어질 수 없는 손이 나라도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망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이 끊어져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전에는 이게 잘 나가다가 19대에서부터 숙종 때, 19대 숙종 임금 때도 자식이 없어요. 후궁에서 낳았지 원손에서는 나지를 못했어. 예? 그 다음에 20대 경종 때는 아예 없다고요. 그리고 21대 영조 때도 후궁에서 낳았지 원 부인한테는 못 낳았다고요. 22대 정조도 없고 다 후궁에서 일이 이어졌다고. 24대 순주 때 일남 사녀, 나머지 후궁이라는 말이에요. 철종 때도 없어. 아들이 없어요. 헌종 때도 다 후궁에서 이어진다고. 철종 때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제 고종 26대 고종인데, 고종이 원부인에서 일남 나고 후궁에서 이제 아들 좀 낳았는데, 원부인에서 일남이 결국은 장손이 순종이 됐어. 27대. 순종 때는 아예 자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27대 조선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왕권과 신권이 좀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이 무능해야만 영의정이 자의정이니 얘들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비껴쓰게 만들었죠. 그래갖고 손이 이어지지 않게 그런 게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느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손을 이어주면 산줄기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산줄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산줄기가 이어졌고 이게 이어지다가 끊어지다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용맥을 뭐냐면 자손이라고요. 이 맥이 이어진 데다가 놓으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선 때는 왕이 이 맥을 이렇게 오다가 또 이 맥에서 이 혈로 정확히 쓰였는데 여기서 삐딱하게 썼어. 맥에다 안 썼어. 예? 안 써갖고 그런 일이 있다고 풍수적으로 이 논문이 박사 논문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데 썼을 때 자손이 이어갈 수 없느냐? 이 맥선에다가 맥에 내려오에 이게 산천전기가 이 맥을 따고 바라보는데 이 맥이 안 쓰고 만약에 여기다 썼다. 그러면 맥 기운을 못 받기 때문에 자손이 이어가지 못한다. 네? 그리고 이 혈에다 안 쓰고 이게 옆구리, 이게 산줄기라면 이 옆구리다 써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혈까지는 왔는데 이 수맥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수맥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나쁜 기운을 못 받기 때문에 자손이 이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도 상당한 한 70%, 80%는 논리가 맞는데 이거 없이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이게 기거든요. 이게 명당에서도 이게 부와 기는 나오는데 손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기감을 갖춰야 돼요. 풍수가. 그렇기 때문에 풍수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풍수 하시는 분들은 이 기를 터득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기를 터득하지 않으면 이 논리를 갖고서는 명당을 못 잡는다고요. 결국은 혀를 잡으려면 좋은 기를 자기가 터득하지 않으면
그 명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풍수를 공부하되 반드시 기감을 익힐 수 있는 그 능력을 해명하에 여러분이 풍수하시는 분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서부터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뭐를 할 거냐? 현장 실습을 할 겁니다. 어떤 게 명당이냐?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거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집이 어떤 집이 명당이냐? 그리고 애들 집은 방이 세 칸, 네 칸 있을 때 어느 방이 가장 좋은 방이냐? 또 자식이 두 명이고 두 명이 있을 때 같은 방이라도 어느 방이 있는 어느 기운이 좋은 데 있을 때 자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아주 나쁜 데 있을 때는 자식이 안 풀리는 그 원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초를 요즘 많이 키워요, 집에서. 그런데 화초도 그래요. 좋은 데 놨을 때는 화초가 윤기가 있고 꽃도 이쁘고 화초가 잘 자라는데, 같은 방인데도, 곳인데도 안 좋은 데 넣었을 때는 화초가 자꾸 죽는다든가 또 화초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고양이라든가 개, 이런 걸 키우는데, 집이 나쁜데 고양이 개를 키우면 고양이 개가 자꾸 아파요. 그리고 병이 잘 걸려. 암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이 걸려갖고 키우시는 분이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풍수에서 또 수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돌을, 예쁜 돌 같은 거 이렇게 집에다 놓는데, 그 돌을 데리고 와서 집에다 놓고 나서 오히려 집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런 경우. 그럼 왜 그러냐? 또 다른 데서 농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옷걸이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가졌는데 아직 이게 집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집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거. 그런 기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옷 색상이에요, 색상.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색깔을 입었을 때 얼굴을 더 환하면서 더 돋보이는가. 또 어떤 색깔을 입었을 때는 얼굴 자체가 그냥 딱 죽는다든가, 그 색에 대한 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설명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뭐냐? 다 기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